자요, 지금부터요. 법률행위요. 법률행위 요건, 즉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와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하고요. 이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하죠. 이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고,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 요건을 보고,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면 효력 요건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금과 권리와 의무, 이것을 뭐란다? 법률 효과라고 하고, 이것을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죠.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목적이 있으면 목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란다? 물건이고, 그것을 권리의 객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법률행위, 계약을 체결한 목적물이다, 이렇게 하고, 이 목적물은 원래는 목적이 있으면 목적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걸 우리는 고용계약이다. 고용계약은 목적은 있으나 목적물은 없다. 왜? 사람은 물건이 아니니까,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의사표시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죠. 체결할 때는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별 성립요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고, 특별 성립요건으로 혼인의 경우는 관공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 법인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되고, 유언의 경우는 5가지 방식, 엄도 방식, 질권은 요물성 내에서 물건을 반드시 맡겨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도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하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고 해서 법률행위가 곧 의사표시인 것은 아니지만, 단독행위의 경우는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독행위의 경우는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가 될 수는 있죠. 하지만 계약의 경우는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성립요건 중에서 특히 특별 성립요건을 뭐란다? 우리 이것을 요식행위라고 하고, 우리 민법은 대부분이 다 무슨 뭐다? 불요식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요식행위다, 이 말이고,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가 성립하죠. 불성립하면 꽝인데요. 성립한다? 성립은 의사표시가 일치했다, 이 말이죠. 성립하면 우리가 그것을 효력을 요구하죠. 효력 요건에도 일반적과 특별히 있는데, 일반적 성립 요건에서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사망이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무효가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취소가 되죠. 이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뭐란다?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한 능력자는 취소권자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 의원인 피한정 의원인데, 우리가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대리인이 되고 난 다음에 피성년 후견이 됐을 때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목적은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죠. 목적은 확정돼야 되고, 확정이 되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확정과 가능하지만 적법에 적법해야 되고,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확정 가능 적법하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적법한데 타당성이 없어 그러면 무효가 되죠. 그래서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가 된다. 의사표시는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107조 비진입 표시와 108조 통정 허위 표시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무효가 되고, 109조 착오와 사기 강박을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으로서 대리제도에서 대리권이 있고, 토지거래허가에서 허가를 받고, 조건은 성취돼야 되고 기한은 도래해야 되고,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하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효력 요건과 성립 요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시험에 나온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뭐라고 나왔냐? 효력 요건이 아닌 것,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이 나왔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등기를 할 때 필요한 것이고,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효와 취소를 약간 구별을 해야 된다. 무효는 뭐다? 무효의 3대 원칙,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한다,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이 세 가지를 무효로 가는데, 취소는요, 원칙적으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이고, 나중에 취소를 하게 되면은 계약 시에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무효라는 주장 속에 취소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없다. 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처음부터 유효이기 때문이고,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불허가가 나와서 무효가 됐어. 그 불허가의 주된 이유가 갑이라는 사람의 귀책 사유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갑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그런데 취소는 반드시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만 취소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그래서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죠.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취소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하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취소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립요건, 효력요건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효라는 주장 속에 취소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물건이 멸실된 걸 원시적 불능, 성립하고 난 다음에 멸실되면 후발적 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요 적법서 보면 강행법규에 위반해서 무효가 되죠. 즉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죠. 무효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되리란 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고, 조건이 불법이다, 불법 조건이다. 조건이 불법이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강박에 의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허가가 있기 전이에요.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해.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러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성립요건, 효력요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우리가요 무효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것이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면 일부 무효,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무효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착오라고 하는 말은 언제냐? 착오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착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가 성립요건, 효력요건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